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오늘도 서정미 TV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기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2명이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올해 고3이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고3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얼굴은 그대로였는데, 저는 이제 얘네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민재라는 아이하고 수연이가 왔는데, 민재는 키가 18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봤는데, 지금 이제 중간에 한 6년 정도를 못 보다가 오늘 딱 봤는데 얼굴은 그대로인데 키가 이제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싶기도 하고, 그 아이들도 나를 보면서 되게 반가워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저보다 제가 22년째고 그 앞에 더 오래되셨던 분이 한 3, 4년 됐나?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거기도 한번 갔다가,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다가 이제 저희 가게에 이제 들어온 건데, 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얼굴을 보고 알아봐서 반가웠지만 그 아이들도 저를 보고 그대로라고. 그래서 되게 반갑게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제 한 19에서 20살 넘어갈 때는 그래도 학생 때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어쨌든 엄마 아빠 보호 아래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도 모든 게 이제 민재 말로 그냥 몇 대 맞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신중해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이렇게 애들이 크긴 컸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 책 낸 것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육아 이야기다 보니까 이 안에는 저희 여기 학교 다닐 때 아이들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유튜브도 얘기를 했더니 구독을 하고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 민재나 수연이 친구들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하고 한 3살, 5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맞다, 그때 아줌마는 이렇게 하셨었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애들하고 얘기할 때하고는 또 다른 약간의 느낌이 있었고, 그 아이들하고 또 이제 습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딱 해주는 말이 아, 맞아요, 아줌마 그건 참 공감이 되네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여기에서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항상 대화하고 얘기하고 지내다 보니까 내 연령층이 사실 초등학교 수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나는 이렇게 한번 듣고 오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한번 듣고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경우, 쉽게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 속상했다. 그래도 저는 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애기들을 봐도 그냥 뭐 잘못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은 집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을 때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더 많이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다라면, 저는 아이들이 잘못하는 부분보다 잘하는 부분이 더 눈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더 잘하려고 했던 것도 같고, 여기 오는 아이들은 내가 뭐를 잘못해서 지적해서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너는 이런 점이 참 좋다, 참 예쁘다 이렇게 해줘서 그런지 저랑은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엄마들이 집에서도 아이들의 고쳐야 될 점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 주다 보면 아이들도 사람인지라 더 잘하려고 하지 더 못하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도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말 한마디, 꼭 하루에 뭐 두세 가지 정도는 반복되는 얘기더라도 아이들이 진짜 잘한 일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잘했어. 내일도 잘해. 그러면 오늘 칭찬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잘했던 부분은 어제 칭찬한 거로 끝났으면 오늘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또 칭찬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은 특히나 더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저의 책 중에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설명해주면 다 이해한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언제나 잔소리하듯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한 대로 뭔가 진짜 잘못됐다라면 그걸 고쳐주겠다고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따끔하게 혼내주시면 돼요. 그걸 그렇게 반복하지 않고 한 번 딱 혼냈을 때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 좀 더 바꾸려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이게 계속 잔소리처럼 듣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치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라면 그냥 한 번 따끔하게 혼내주실 생각하시고 그거로 끝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설명해주면 이해하는 아이들. 예방접종이 있는 날이다. 보건소에 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아이가 주사를 안 맞겠다고 온몸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 결국은 엄마가 온몸으로 아이를 꽉 잡고 선생님은 금방 끝난다고 주사를 놓았다. 아이는 그때부터 엉엉 울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서 있는 아이들 중에는 이유도 모르면서 따라오는 아이도 있다. 그럼 엄마들은 대부분 안 아프다고 얘기한다. 나는 우리 현중이에게 얘기해 주었다. 현중아, 주사를 맞으면 따끔할 거야. 그런데 주사를 안 맞으면 언제 어디가 더 아플지 몰라. 아프기 전에 미리 아프지 말라고 맞는 거니까 씩씩하게 참고 맞자 라고 했다. 현중이는 설명을 해 주었더니 알겠다고 했다. 얼굴이 굳어지고 온몸이 힘을 주고 있다가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 따끔했는지 얼굴을 찡그렸지만 울지 않았다. 참 잘했다고 했더니 많이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들도 설명해주면 다 이해한다. 내가 초등학교 때 예방접종일이 떠올랐다. 1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꿀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주사를 놓아주신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입을 아 벌리고 꿀을 쭉 넣어주시고 나면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 순간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고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조금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주사를 첫 번째로 맞았다. 이왕 맞을 거 일찍 맞겠다고 손을 들고 나가서 맞고 들어왔다. 하지만 주사를 맞기 전부터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주사를 맞으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주사의 무서움을 알고 밖으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예방접종 선생님이 돌아가고 나면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이 나타났다. 지금 생각하면 주사는 따끔하고 만다. 하지만 여기저기 울기 시작하면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무섭다고 생각하고 맞으니까 더 아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괜히 고통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다. 아이들도 설명해주면 다 이해한다. 엄마들은 아이가 뭘 알겠어? 하면서 안 아프다고 그냥 맞으라고 한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분명히 엄마가 아프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아팠으니까 아이에게 주사를 맞으면 조금 아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단 침착함과 여유를 찾고 스스로 고통을 줄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 현철이가 태권도를 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다가 천막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던 중 손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쳤다.
같이 있던 아이들은 가게로 뛰어들어와 현철이가 다쳤다고 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수건을 가지고 피나는 머리를 누르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나도 깜짝 놀랐지만 내가 호들갑을 떨면 더 놀랄까봐 괜찮은 척하면서 현철이를 안정시켰다. 병원에서 머리가 찢어져서 수술을 했다. 지금도 머리 뒤에 수술한 부분에는 머리가 없다. 그래서 현철이는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짧게 자르면 다 보이고 아이들이 머리가 없다고 놀린다는 것이다. 현철이는 음악 시간에 리코더가 준비물이었다. 준비물을 챙기면서 리코더를 4개 더 달라는 것이다. 의아해서 물었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우리 집이 문방구를 하니까 학원차로 학교에 와서 우리 집에 들릴 시간이 없다고 집에 리코더가 없으니 갖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웃음이 났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싫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현철이는 엄마 물건 많이 팔면 좋잖아 하면서 이런 심부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가끔 우리 현철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물건들도 갖다 드리곤 했다. 현중이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다. 현중이가 미술학원을 다닐 때의 일이다. 미술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방문을 했다. 열심히 도화지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크레파스로 색칠을 할 줄 알았는데 친구와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장난을 하길래 화가 나서 바로 들어가 현중이를 혼냈다. 친구들 앞에서 혼이 나서 그런지 현중이는 기가 죽어 조용히 눈치만 보는 것이었다. 옆 친구는 자기 그림에 색칠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눈치를 보는 듯했다. 선생님이 다른 수업을 옆에서 하시다가 들어오시더니 나에게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다. 오늘은 그림만 그리고 내일 색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스케치를 빨리 해서 집에 가지 않고 친구랑 장난치며 놀고 있었을 것이라 하셨다. 현중이한테 엄청 미안했다. 같이 집에 오는 길에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현중이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그렇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것이 아닌데 친구들 앞에서 혼이 났으니 자존심이 강한 아이라 엄청 속상했을 것이다. 한참을 불편하게 지내다 이렇게 계속 오래가면 안 될 것 같아 현중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다. 현중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수업 중이니까 끝나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억울하면 엄마에게 얘기하라고 했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성급하게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조심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현중이가 아무 말도 없이 기운 빠져서 집으로 걸어오는 뒷모습을 보니까 그때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크게 혼날 일이 아니었는데 남들 앞에서 그렇게 혼냈다는 것이 진짜 아이한테는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걸 그냥 넘어갔다라면 우리 현중이하고 아마 그 뒤로 마음의 문을 좀 더 닫아서 얘기를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의외로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좀 표정도 바뀌고 달라지면서 이렇게 뭐랄까 다음에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화가 났는데도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혼날 일이 아닌데도 혼내킬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손님하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는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화풀이가 아이들한테 가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화는 일이 아닌데 딴 사람한테 화내는 일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특히 힘없는 아이들한테, 내 아이들, 그 소중한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하는데도 제가 이런 또 실수를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애들이 크면 아시겠지만 대화를 하면 아이들도 다 이해를 진짜 하거든요. 모르는 일이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화내고 나서는 아이도 속상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재워놓고 뒤돌아서서 제가 더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다가도 또 이제 화내고 혼내고 결국은 근데 그 아이의 잘못이 있어서 한번 혼내야겠다 해서 혼낸 것보다는 나의 감정이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책을 쓰면서 알게 됐고, 그나마 그때 내가 조금은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알았을 때는 저는 바로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좀 다독여줬던 게 제가 좀 잘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까처럼 주변 환경 때문에 화가 난 거를 제발 아이들한테는 화풀이하지 말아줬으면 싶어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른이라고 해서 힘없는 아이한테 감정으로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돼서 모임도 많고 바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연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또 이렇게 추운데 모임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기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좋으셨던 점이 있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